자,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 실습 중에서 그 손실을 줄이는 과정에서 확률적인 경사하강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경사하강법,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 배치 방법으로 실행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배치라는 건 뭐냐면요. 단일 반복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의 총 개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.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방금 그 이전 그 강연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경사하강법에서는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요. 그 기울기라는 것은 그 비용값의 기울기인데 총 비용의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할 때 훈련 자료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배치 메소드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한 번 반복할 때 계산되어야 될 그 계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그 스마트한 방법으로 우리가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. 보통 약자로 SGD,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의 약자로 이렇게 부르는데요. 이때는 그 반복할 때 그 경사를 구할 때 데이터를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한 개, 데이터가 한 개만 사용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확률론적으로 결국에는 전체 데이터를 쓴 것과 마지막에는 똑같아진다는 그런 그 가정이 있는 건데요. 근데 항상 이것이 맞지는 않습니다.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지만 노이즈가 좀 심할 수 있고요. 이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그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배치에 사용되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무작위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약간 절충안이 있습니다. 보통 이거를 미니 배치 SGD라고 부르는데요. 그러니까 미니 배치를 사용한 확률적 경사강법이라고 합니다. 확률적 경사강법을 쓰는데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좀 작은 개수의 배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 그 10개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00개, 그러니까 이것은 데이터의 개수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. 10개로부터 시작해서 1000개 사이에 임의의 개수를 결정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노이즈도 줄이고 그렇다고 전체 배치를 쓰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그와 같은 그 효율성은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전에 다른 그 설명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.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그 기본적인 그 디폴트 값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보통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러한 사각 평면상에 점들이 표현되는데요. 이 점들이 주어진 데이터입니다. 이 데이터 세트는 매번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주어지는데요. 그 두 가지 레이블을 갖는 그러한 데이터 세트입니다. 지금 보다시피 그 오렌지색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파랑색 점들이 있는데요. 그 예를 들면 어떤 점이니까 파랑색 점을 스팸 그 데이터를 구분할 때는 스팸 데이터 그리고 이 오렌지색은 스팸이 아닌 데이터의 그런 그 특성의 위치값이라고 우리가 분산 플롯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어떤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의 건강한 나무와 건강하지 않은 병든 나무를 구분하는 그런 위치 정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한 것들은 그 우리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러한 레이블을 갖는 데이터를 나누는 경계를 구하는 지금은 아직 그 솔루션을 구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계를 구하는데 다양한 초매개 변수,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. 뭐 학습률이라든지 아니면 배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다양한 그런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해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터랙티브한 소프트웨어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우리가 사용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더 그 사용법 몇 가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.
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은 그 인터페이스가 생기는데요. 그 좌측 상단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동그라미 화살표는 재설정이라 그래가지고요. 우리가 모델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서 학습을 다시 하려고 할 때 이런 재설정을 누르시면 되고요. 이렇게 조그만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은 반복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실행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그 재설정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.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를 랜덤하게 다시 한번 생성해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리셋해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그 인터페이스가 하나 나올 겁니다.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은 건데요.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에 두 종류의 데이터, 그러니까 오렌지색 데이터하고 파랑색 점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. 하나는 그 레이블이 그러니까 true고 하나는 레이블이 fal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그 입력값 x1과 x2 좀 수평과 수직으로 표현되는 그 데이터의 위치값이 분산 플롯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이 데이터를 그 매번 실습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재생성이 가능합니다. 즉 이와 같이 클릭을 하시면 그 분포의 위치가 달라지죠. 파란색 데이터와 그 여기 그 오렌지색 데이터의 위치가 다르게 표시되는 걸 알 수 있고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기 단계라고 그 나타나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 이 데이터에 그 두 개의 그룹을 나누는 경계선이 우리가 임의로 구해지게 되고요. 근데 이것은 그 반복을 딱 한 번 한 겁니다.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한 단계만 한 겁니다. 그래서 계속 단계를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정확한 구분이 되는, 즉 이 파랑색 바탕이 말하자면 파랑색 데이터들이 있을 지역이고 이 오렌지색 바탕은 오렌지색 데이터들이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게 되고, 이 결정 경계는 그 사이를 지나는 이 하얀색 선이 되겠죠.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 위에 또 학습 손실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데이터가 얼마만큼 그 로스 펑션, 그러니까 비용 함수의 값이 얼마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. 0점 디지털로도 그리고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지겠죠. 0.279에서 0. 그 잠깐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불안정하기도 합니다.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. 자, 이것이 감소가 잘 안 된다면은 좀 재설정해서 데이터를 다시 얻어서 다시 처음부터 리프레시해서 여기에 그 네트워크 재설정을 해서 실행하면 되고요. 지금 이 그 뉴럴 네트워크를 지금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이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입력 노드 두 개에 출력 노드 하나만 있는 겁니다.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처음 그 설명할 때 그 로지스틱 유닛이라고 얘기를 했었죠. 논리 유닛과 마찬가지로 히든 레이어가 전혀 없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가정하고서 해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클릭할 때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. 지금은 0.22의 학습 손실, 그리고 0.21, 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데 줄어들기도 하죠.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, 자,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학습률입니다. 우리가 학습률을 굉장히 높게 잡았죠. 그러니까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 소위 그 비용 값이 오히려 그 수렴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, 이 값을 한번 제가 0.1로 놓고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되나요? 점점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. 근데 처음부터 이미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이 값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고요. 이것을 한 0.01로 아주 작게 한번 잡아보고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점점 작아지고 있고, 지금 워낙 그 모델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아까 실습할 때 우리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 노드와 그리고 이 출력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이 선이 굵기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은 이 굵기를 좀 크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학습률을 좀 키우고 처음부터 이 데이터도 아예 다른 걸로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. 때때로 이것이 굵어지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.
요 그 선의 굵기가 말하자면 웨이팅 값입니다. 지금 0.48이죠. 이 웨이팅 값도 우리가 마음대로 직접 바꾸어 줘도 됩니다. 그렇지만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는데,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뭐 1.0 우리가 바꾼다. 그러면은 이 그 x1에 곱해지는 웨이트는 1.0이고요. 이것의 두 번째 것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이 키보드를 쓰는 게 좋겠네요. 그리고 이거는 0.5 하면은, 즉 x2와 0.5를 곱하고 x1엔 2를 곱해주는 그 직선 방정식이 여기 주어지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그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구하는 거죠. 이렇게 스텝마다. 그러면은 일정한 횟수 후에는 수렴을 해서 굉장히 빨리 수렴하죠.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또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변형을 줄 수 있는데, 테스트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고요. 지금 설명은 안 했지만 원래 요 훈련 자료만 가지고서는 그 정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같은 분포를 갖는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서 실험했을 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그 선명한 검은색 테두리로 둘러싼 두 개의 종류의 테스트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. 출력 값을 구분하는 그 리전을 명확하게 그 요 바운더리로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양한 학습률 값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이 수렴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, 학습률이 굉장히 작게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굉장히 느리게 수렴합니다. 지금 보다시피 점점 수렴하긴 하는데 너무 수렴이 느리네요.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까요? 다시. 자, 수렴하기는 하는데 0.536 점점 작게 수렴하고 있죠. 굉장히 느리게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작은 값을 가지고 하려면은 안 되고, 이 적정한 값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수렴을 빨리 되도록, 지금 아주 수렴이 잘 되고 있네요. 그죠? 점점 수렴되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요청하는 몇 가지 그 작업을 한번 우리 그 뉴럴 네트워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오른쪽 상단에는 학습률 메뉴가 있고요. 아까 봤죠? 그 3이라는 값이 매우 높게 되어 있는데, 이 단계 버튼을 누르면 요 3이라는 학습률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그 우리가 학습이 되는지를 그 비용 값에 그 감소하는 확률을 그 값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렇지만은 때때로 모델이 수렴한 것처럼 보인 후에도 불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그 소위 선형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 함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조금 때때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선의 굵기를 보면은 해당 특성의 가중치를 알 수 있는데, 선이 두꺼우면 가중치가 높은 것이라 그랬죠.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 이걸 리프레시 하고서요, 그 제일 처음에 했던 3이라는 학습률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선이 굉장히 굵어지죠. 그 선의 굵기가 9.9, 요거는 2.3. 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값이 손실이 커지기도 합니다. 그죠? 그 얘기는 굉장히 불안정한 학습률을 갖고 있다. 너무 커서 그런 거고요. 우리가 학습률을 아까 봤더니 한 0.003 정도로 했나요? 다시 리셋하고서 다시 한번 하면은 제법 안정적인 그러한 수렴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다음 두 번째 작업을 한번 볼까요? 재설정 버튼을 눌러서 학습률을 낮추고 단계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그 여기에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학습률을 낮추면 수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, 그리고 모델이 수렴하는 데 필요한 단계 수 및 모델이 얼마나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수렴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. 학습률을 이보다 더 낮춰서 실험해보면 얼마나 낮아지면 유용성이 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은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한 0.1 정도면 효과적이 이루어지고요. 더 낮추면 수렴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용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실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리프레시 하고서요. 0.1 정도까지 놓고서 한번 해볼까요? 그럼 굉장히 수렴 속도가 빨라져서 거의 두세 번 만에 수렴하고 더 이상 변화가 안 되고요.
만약에 0.001이었나요? 자, 리프레시하고 수렴이 속도가 조금 느리죠. 그래서 0.2 점점 그 학습 손실이 감소하고는 있습니다. 그 얘기는 그 최소점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